안녕하세요, 약발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른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경기도에 있는 물건 중에서 다세대, 일반적으로 다세대 연립주택 금액이 좀 낮은 걸로 그렇게 검색을 해볼게요. 스마트 옥션에 검색하는 방법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고, 일단은 경매를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지역을 경기도로 놓고, 네.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는 최저가를 네. 한 2,000 요 정도 선하고, 네. 최대를 한 2억 정도로 보고, 네. 그리고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기도에 있는 최저가 2,000, 그 다음에 최고 2억 물건들이 쭉 나오거든요. 네. 그 중에서 요 물건을 제가 한번 사진을 보긴 했는데, 요 물건 한번 볼게요. 네. 안성에 있는 그 연립주택인데요. 전용 면적이 23평이에요. 그리고 감정가는 지금 2억 4천인데, 이때 좀 특이사항이 있어요. 쭉 떨어져서 최저가가 1억 2,100일 때 누군가가 1억 5천에 낙찰을 받았다가 지금 미납이 됐단 말이에요. 대부분 미납이 돼서 또다시 1억 1,200의 최저가로 다시 재매가 나온 상황이에요. 네. 5월 24일이고 날짜 얼마 안 남았거든요. 네. 그래서 과연 이제 왜 지금 대구를 납부를 못했을까를 쭉 훑어봤거든요. 네. 근데 일단은 가장 먼저 이제 봐야 될 게 전입자 부분이죠, 항상. 네. 다른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했을 때.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해서 이 그 최초의 근저당 네. 2017년 12월 13일에 이게 중요하거든, 날짜가. 네. 근데 전입은 2018년 2월 7일이기 때문에 네. 이 사람이 그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후순위로 들어온 경우에는 우리가 신경 쓸 일이 없어요. 네. 근데 이게 만약에 날짜가 2017년 12월 13일보다 빨랐다면, 네. 그리고 그 확정일자도 그 다음에 배당 요구도 없다라고 하면 이 사람이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입찰 들어가기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소 기준 권리가 17년 12월 13일이고 네. 본인이 2018년에 전입을 했기 때문에 말소 기준기 이후에 들어오는 사람 우리가 신경 쓸 일이 없어요. 네. 우리가 인수할 것도 없고. 네. 그래서 확정일자를 안 받았던, 배당 요구를 안 했던, 우리가 관계가 없는 사람을 보여주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외에 특이사항들을 쭉 보니까 특이사항이 없어요. 네. 일단은 우리가 인수해야 될 사항이 없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한 가지 뭐냐면 시설을 잘못 조사를 했을까? 그건 네. 이제 우리가 시설을 따로 봐야 될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일단은 기존에 1억 5천 받으시는 요구는 이제 납부를 못했는데, 이유가 아마 시세조사일 것 같기도 하고 다른 사유일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그렇게 결과가 나왔고요. 네. 경매 진행사 한 가지 팁을 또 드리자면, 지금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1억 2,100에 낙찰을 받았는데 잔금 못 내서 재매각이 또 그 가격이 나오잖아요, 최저가가. 네. 이런 경우에 일단은 그 입찰 보증금이 20%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먼저 사람은 1억 1,210만 원을 날렸지만, 네. 요번에는 내가 잘못하면 네. 2,400만 원을 날려야 될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굉장히 신중해질 수밖에 없어요. 네. 정말 그 처음에 입찰하는 사람들은 이런 경우에 못 들어가요. 네. 왜, 뭐가 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사람은 1,100만 원을 이 사람이 날릴 때는 사람들은 뭔가 큰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그래서 이제 쭉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입에 네. 대한 부분은 문제는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럼 시세 부분만 확인해서 문제가 없다면 확실하게 들어가면 되는데, 네. 한 가지 팁이 뭐냐면, 요렇게 나왔을 때 1억 2,100에 나왔고, 그 다음에 재매각이 나왔을 때는 요 1억 2,100의 언저리에 입찰을 들어가면 네. 낙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그렇죠. 왜냐면 처음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몰라서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네. 통상적으로 어떤 패턴으로 흘러가냐면, 네. 요때 다시 입찰을 아무도 안 해가지고 또 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네. 그리고 그러면 9천 얼마로 또 떨어지잖아요. 네. 그리고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전문가들이 이거 뭐지 하고 분석을 해요. 네. 그래가지고 문제가 없어.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최저가가 9천 얼마일 때 낙찰은 1억 3천 내지 1억 4천에 되는 경우가 네. 굉장히 비일비재해요. 반대로 높게 된다는 거죠. 그때는 전문가들이 딱
시세나 이런 예. 거 판단해서 예. 그리고 입찰자도 굉장히 많아요 그때. 예. 우리는 언제를 노리냐면 이때를 노립니다. 이게 찬스네요. 내가 요 경매를 굉장히 좋아해요. 이 찬스. 요건 타이밍 경매라고 하는데 타이밍 경매. 요 타임에는 그러면은 왜 그때는 그런 경우 상당히 많아요. 왜 그 전 회차를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네. 왜 사람들이 그때는 안 오고 밑에까지 떨어지는데 또 와가지고 그걸 넘어서 쓸까? 네. 굉장히 처음에 나도 처음에 시작해서 네. 궁금했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런 경우에 1억 2,100만 원의 그 입찰을 들어가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네. 근데 이게 한 번 더 떨어졌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에 있는 전문가가 이 물건을 타겟에 잡아서 분석을 해요. 네. 그래서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그때 사람들이 몰려서 이 회차를 넘어선 1억 3천 내지 1억 4천에 낙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까 뭐라고 타이밍 경매 굉장히 네. 좋습니다. 이런 경우만 노린 경우 있어요. 네. 재매각 나오는 물건만 쭉 골라서 그 중에서 이렇게 차이가 좀 있을 때 최저가로 물건이 문제가 없을 때 네. 최저가 언저리로 들어가 보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주서. 그래서 요거는 시세 부분만 정확하게 보고 네. 그 다음에 현장 부분에 가서 큰 문제가 없다면 네. 재매각이기 때문에 요 타이밍에 1억 2,500이나 이 정도 선에서 네. 노려볼만 하다. 네, 그러면 이제 1억 2,500에 우리가 낙찰을 받았을 때 네. 과연 얼마의 돈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 네. 그걸 한번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네. 자, 1억 2,500에 우리가 낙찰을 받았으면 대출 금액이 8,750만 원 정도 낙찰가 70%를 봤어요. 네. 요거는 1가구 1주택을 기준으로 했을 때예요. 네. 그 다음에 1년에 내는 이자는 300만 원이고 월 한 25만 원 정도 네. 금리를 3.5% 봤을 때 25만 원 정도의 이자가 네. 됩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 비용은 요거는 좀 더 많이 잡았어요. 요거는 잘못 잡은 게 주거용이 아니고 주거용은 지금 한 2%, 1.5 정도 잡으면 아마 얼추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거용은 할인을 해주기 때문에. 할인해서. 네. 그리고 실투자 금액은 한 4천만 원 정도. 그럼 내가 4천만 원이면 집을 한 채 살 수 있는 개념이 되는 거죠. 소유권 이전까지 다 해서 4천만 원. 월세 개념으로 들어가도 30만 원 정도면 되는 거죠. 25만 5천. 그러니까. 25만 원인데 이것도 네. 금리를 3.5로 받기 때문에 네. 아마 주거용 같은 경우는 3.5까지는 안 가고 한 20만 원 언저리 네. 그 정도 선이면은 내 집을 갖는 거죠. 4천만 원 준비하고 월 한 20만 원 정도를 낸다라고 생각하면 내 집을 갖는데 자 여기서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낙찰을 잘 받았다고 보자고요. 네. 시세가 얼마인지를 물론 정확하게 봐야 되겠지만 네. 우리가 1억 한 2,500이나 뭐 이 정도에서 낙찰을 받았는데 네. 시세가 요거는 지금 감정가가 2억 4천이면 터무니없이 나오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시세가 한 2억 정도 뭐 1억 8천, 네. 2억 9천 나오려면 단기에 내가 뭐 2, 3천만 원 정도? 네. 또 내가 준비할게 한 4천만 원 정도를 준비하고 네. 매각을 했을 때 뭐 한 1, 2년 있다가 내가 팔고 네. 나온다 해도 뭐 단기에 어느 정도 수익을 볼 수 있는 네. 그런 물건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예, 좋은 물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자 오늘은 이거 좀 알아봤고요. 구체적으로 아마 현장에 가서 시세나 이런 부분들을 보고 그 부분에 특별히 문제가 없다면 경매 절차상으로는 특별히 문제가 없는 물건을 보여줍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